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세요? 어제 저녁 일찍 먹고 일찍 잤는데 아침에 혈당 재보니까 140이 넘게 나온 적 말이에요. 분명히 밤새 아무것도 안 먹었잖아요. 그런데 왜 숫자가 이렇게 높게 나올까요? 많은 분들이 이 부분을 정말 답답해 하십니다. 더 놀라운 건 이겁니다. 아침을 걸으면 혈당이 낮아질 거라고 생각하고 굶으시는 분들 계시죠? 그런데 실제로는 정반대 현상이 일어납니다. 아침을 안 먹을수록 오히려 혈당이 더 올라가요. 이게 대체 무슨 일일까요? 우리 몸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저는 30년 동안 혈당과 위 건강을 함께 연구해온 식이생리학 박사 박서진입니다. 제가 그동안 수천 명의 어르신들 기록을 보면서 발견한 게 있어요. 약을 계속 늘리면서 관리하시는 분들보다 생활 속 작은 습관 하나를 바꾼 분들이 훨씬 더 좋은 결과를 보이더라고요. 특히 아침 시간대의 습관이 하루 전체 혈당을 좌우한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실제로 제가 만난 한 분은 15년 동안 약을 드셨는데도 아침마다 수치가 130에서 150 사이를 오갔어요. 그런데 단 한 가지 습관만 바꿨더니 일주일 만에 110대로 떨어졌습니다. 약을 늘린 것도 아니고 특별한 치료를 받은 것도 아니에요. 그냥 아침 루틴을 살짝 바꾼 것뿐인데 말이죠.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질문이 뭔지 알아요? 도대체 언제쯤 이 숫자 관리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나요? 혈당 재는 거 이제 안 해도 되나요? 약 안 먹어도 된다는 뜻인가요? 사실 건강관리에서 말하는 졸업이라는 건 이런 겁니다. 약 없이도 수치가 정상 범위로 유지되는 상태가 최소 3개월 이상 계속되는 거예요. 그게 진짜 몸이 회복됐다는 신호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목표를 잘못 잡으세요. 오늘 혈당 수치 낮아진 거 보고 좋아하시다가 내일 다시 올라가면 또 실망하시고, 이렇게 숫자에만 집중하시면 안 됩니다. 중요한 건 유지예요. 꾸준히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몸 상태를 만드는 게 진짜 목표입니다. 그럼 왜 아무것도 안 먹었는데 아침 혈당이 높게 나오는 걸까요? 이게 정말 핵심인데요. 우리 몸은 굉장히 똑똑합니다. 밤새 공복 상태가 길어지면 몸이 이렇게 판단해요. 지금 에너지가 부족하구나, 위험하다, 당장 당을 만들어야겠다. 그래서 스트레스 호르몬을 팍 분비하면서 간한테 명령을 내립니다. 당 만들어 이렇게요. 그러면 간이 저장된 글리코겐을 분해해서 당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게 바로 새벽 현상이라고 불리는 겁니다. 특히 새벽 4시에서 7시 사이에 이 현상이 가장 심해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재보면 수치가 높게 나오는 거죠. 많은 분들이 이걸 모르고 내가 뭘 잘못 먹었나, 어제 저녁에 과식했나 이렇게 자책하시는데 그게 아니에요. 몸의 자연스러운 방어 시스템 때문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럼 해결책은 뭘까요? 놀랍게도 답은 제대로 먹는 거예요. 특히 아침을 어떻게 먹느냐가 정말 중요합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공복 혈당을 안정시키는 아침 습관부터 위 건강까지 함께 챙기는 방법을 전부 알려드릴 겁니다. 제가 30년 동안 연구하고 실제로 효과를 본 방법들만 모았어요. 끝까지 보시면 내일 아침부터 바로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알게 되실 겁니다. 여러분 아침 공복 혈당 보통 얼마나 나오세요? 댓글로 한번 나눠주시면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얼마 전 만난 68세 김정우님은 15년째 혈당을 관리하고 계셨습니다. 식단도 나름 신경 쓰고 약도 꾸준히 복용하는데 아침마다 재보면 수치가 130, 140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박사님, 저녁에 많이 먹지도 않았는데 왜 아침마다 올라가 있을까요? 이 질문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식습관을 자세히 여쭤봤더니 아침은 공복 유지하려고 거의 안 먹어요. 하루 2끼만 먹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제가 그날 바로 부탁드렸습니다. 내일부터 아침을 꼭 챙기세요. 대신 위에 부담 안 가는 방식으로요. 그렇게 일주일만 실천해 보시라고 했죠. 일주일 뒤 김정우님이 웃으면서 말씀하셨어요. 신기하네요. 아침 먹었는데도 오히려 혈당이 내려갔어요. 사실 이건 신기한 일이 아닙니다. 우리 몸은 공복이 길어지면 스트레스 호르몬이 올라가면서 간에서 당을 스스로 만들어내요. 그래서 아무것도 안 먹어도 혈당이 올라가는 겁니다. 여러분의 작은 습관만 바꿔도 충분히 이런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혈당 관리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혜입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실천하셔야만 진정한 변화를 경험할 수 있어요.
끝까지 보지 않으시면 가장 중요한 실천법을 놓치게 됩니다. 마지막에 나올 단 하나의 습관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거든요.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응원합니다. 이런 중요한 정보를 더 많은 분들이 알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시고 끝까지 보시면 왜 지금 당장 여러분의 작은 습관을 바꿔야 하는지 분명하게 깨닫게 되실 겁니다. 공복 혈당을 안정시키려면 식습관, 수면, 운동 3가지가 함께 맞물려야 합니다. 하나만 잘해서는 부족해요. 이 3가지가 서로 연결되어 있거든요. 여러분의 식습관을 바꾸는 작은 실천만으로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죠. 그래서 이제는 우리 일상에서 공복 혈당과 직접 연결되는 습관들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공복 혈당을 낮추는 생활 속 핵심 습관들을 지금부터 차근차근 말씀드릴게요. 저녁 식사 시간부터 시작해보겠습니다. 저녁을 먹고 바로 눕는 습관은 혈당을 가장 크게 흔듭니다. 음식이 완전히 소화되지 않은 채로 잠들면 밤새가니 혈당을 조절하느라 과부하가 걸리죠. 그러면 아침에 일어났을 때 혈당이 높게 측정되는 거예요. 한국영양학회 조사에 따르면 취침 3시간 전 금식 습관을 가진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공복 혈당이 평균 10에서 15 정도 낮았습니다. 이게 작은 차이 같지만 몇 달 누적되면 엄청난 차이가 됩니다. 김정호 68세님 역시 저녁 7시 이후 금식 습관을 들이면서 일주일 만에 아침 혈당이 120대로 내려갔어요. 그럼 실제로 어떻게 하면 될까요? 저녁은 가능하면 6시에서 7시 사이에 드세요. 그 이후에는 물이나 따뜻한 보리차만 허용하는 겁니다. 간식이 너무 당기면 오이나 삶은 달걀 반쪽 정도는 괜찮아요. 하지만 과자나 빵 같은 건 절대 안 됩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너무 공복 상태로 잠들면 위가 쓰릴 수 있다는 거예요. 식사 후 3시간은 반드시 소화를 시킨 다음 눕는 게 포인트입니다. 여러분은 저녁 먹고 몇 시간 뒤에 주무시나요? 이제 수면 이야기를 해볼게요. 수면 부족이나 불규칙한 취침 시간은 인슐린 저항성을 높여 혈당 조절을 어렵게 만듭니다. 잠을 제대로 못 자면 우리 몸의 호르몬 균형이 깨지거든요. 특히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과다 분비되면서 혈당이 올라가는 거죠. 서울대 보건대학원 연구에 따르면 하루 6시간 이하 수면자는 7시간 이상 잔 사람보다 당뇨 발생 위험이 2배 높았습니다. 박은정 70세님은 늘 밤 1시 이후에 주무셨는데 매일 11시 취침 6시 기상으로 리듬을 바꾸자 공복 혈당이 15포인트 떨어졌습니다. 수면 시간을 일정하게 만드는 것만으로도 이런 변화가 생기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매일 같은 시간에 자고 같은 시간에 일어나세요. 잠자기 30분 전에는 텔레비전과 스마트폰을 꺼두면 숙면 호르몬이 잘 나옵니다. 여기서 조심할 게 있어요. 너무 오래 자도 문제입니다. 8시간 내외가 적당하고 낮잠은 30분 이내로 짧게 가져가세요. 낮잠을 너무 오래 자면 밤에 잠이 안 오고 그러면 또 수면 리듬이 깨지거든요. 요즘 수면 패턴 일정하게 유지하고 계신가요? 다음은 운동 이야기입니다. 식후 1시간 이내는 혈당이 가장 빠르게 오르는 시간대입니다. 이때 가벼운 움직임만으로도 혈당 상승을 크게 줄일 수 있어요. 국립건강연구원 보고에 따르면 식후 10분 걷기를 꾸준히 한 사람은 혈당 상승폭이 30% 감소했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 차이인지 아시겠죠? 이순자 72세님은 식사 후 맨발로 거실을 천천히 왕복 걷기를 실천하셨습니다. 한 달 만에 혈당이 안정되고 다리 부종까지 줄었다고 하셨어요. 맨발 걷기는 발바닥 자극을 통해 혈액순환도 도와주거든요.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될까요? 식후에는 바로 앉지 말고 10분만 천천히 걸으세요. 맨발로 걷기가 가능하다면 더 좋습니다. 밖에 나가기 힘들다면 계란판이나 지하판 위에서 실내 맨발 걷기를 해보세요. 거실 안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주의할 점은 무릎이 약한 분들은 너무 오래 걷지 말고 통증이 없는 범위 내에서만 하셔야 합니다. 무리하면 오히려 관절에 무리가 갈 수 있거든요. 여러분은 식후 바로 앉으시나요? 아니면 잠깐이라도 움직이시나요? 스트레스 관리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우리 몸은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을 분비해요. 이 호르몬이 간에서 당을 만들어내도록 신호를 보내거든요. 그래서 스트레스가 많은 날은 특히 혈당이 높게 나오는 거죠. 고혈압 관리센터 연구에 따르면 명상이나 심호흡을 하루 10분씩 한 사람은
스트레스 호르몬 수치가 20% 낮아졌습니다. 최영희 65세님은 아침마다 창문을 열고 심호흡을 5분간 하셨어요. 그랬더니 하루 종일 마음이 편해지고 혈당도 안정됐다고 하시더라고요. 스트레스 관리는 거창한 게 아니에요. 하루에 딱 10분만 자신만의 시간을 가지면 됩니다. 조용한 곳에서 눈을 감고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세요. 코로 4초 들이마시고 입으로 6초 내쉬는 걸 반복하면 됩니다. 여기서 조심할 건 스트레스를 술이나 담배로 풀려고 하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건 오히려 혈당을 더 올리고 몸을 망가뜨립니다. 요즘 스트레스 어떻게 관리하고 계세요? 수분 섭취도 중요합니다. 물을 충분히 마시지 않으면 혈액이 끈적해지면서 혈당 조절이 어려워져요. 또 신장 기능도 떨어지면서 당 배출이 잘 안 되는 거죠. 대한심장학회 자료에 따르면 하루 1리터 반에서 2리터의 물을 마신 사람은 혈당 수치가 더 안정적이었습니다. 강미숙 69세님은 하루에 물 8잔을 목표로 정하고 아침부터 조금씩 나눠 마셨어요. 그랬더니 변비도 해결되고 피부도 좋아졌다고 하세요. 물은 한꺼번에 많이 마시는 것보다 조금씩 자주 마시는 게 좋습니다. 식사 30분 전에 물 한 잔, 식후 1시간에 물 한 잔 이렇게 나눠서 마세요. 여기서 주의할 점은 식사 중에 물을 너무 많이 마시면 소화액이 희석돼서 소화가 잘 안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자기 전에 물을 너무 많이 마시면 밤에 화장실 가느라 잠을 깨게 되니까 저녁 8시 이후에는 물을 줄이는 게 좋습니다. 하루에 물 몇 잔 정도 드시나요? 이 5가지 습관만 바꿔도 공복 혈당이 안정되고 몸이 한결 가벼워집니다. 저녁 3시간 금식, 일정한 수면, 식후 10분 걷기, 스트레스 관리, 충분한 수분 섭취, 이 5가지가 기본이에요. 이제 아침에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 혈당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볼까요? 공복 혈당과 위 건강을 함께 지키는 아침 식단을 지금부터 하나씩 알려드릴게요. 먼저 아침 공복 상태를 이해해야 합니다. 공복 시간이 길면 위산 분비가 늘어나 위벽이 자극받고 이게 다시 혈당 스트레스를 유발합니다. 그래서 아침을 어떻게 먹느냐가 정말 중요해요. 찬물이나 찬 음식, 커피, 과일즙은 아침 공복에 피하세요. 찬 것은 위를 자극하고 커피는 위산을 더 분비시켜요. 과일즙은 당이 빠르게 흡수돼서 혈당을 급격히 올립니다. 대신 따뜻한 죽이나 보리차 또는 마 갈은 음료를 추천합니다. 마에 들어있는 뮤신 성분이 위벽을 보호하고 혈당 상승을 천천히 만들거든요. 정수진 66세님은 매일 아침 마를 갈아서 따뜻하게 데운 물에 타서 드셨어요. 한 달 뒤에 속 쓰림이 사라지고 공복 혈당도 10포인트 떨어졌다고 하시더라고요. 마는 구하기도 쉽고 만들기도 간단해요. 마 한 토막을 믹서에 갈아서 따뜻한 물이나 우유에 타서 아침에 한 잔 드시면 됩니다. 아침마다 속이 더부룩하거나 쓰린 경험 있으신가요? 다음은 단백질 이야기입니다. 달걀은 완전 식품이지만 소화력이 약한 분에게는 부담이 됩니다. 속이 더부룩하거나 트림이 잦은 분은 삶은 달걀보다 연두부나 두유로 단백질을 보충하세요. 연두부는 소화도 잘 되고 위에 부담도 적어요. 연두부 한 컵과 따뜻한 차 한 잔이면 충분한 아침 대용식이 됩니다. 김순례 71세님은 평소 아침에 달걀 드시면 속이 더부룩했는데 연두부로 바꾸니까 훨씬 편해지셨대요. 혈당도 서서히 오르고 포만감도 오래가고요. 연두부에 간장 조금, 들깨가루 조금 뿌려서 드시면 맛도 좋고 영양도 좋습니다. 위가 약한 분에게 특히 좋아요. 아침 식사 아직도 달걀만 드시나요? 한식 밥상 이야기도 해볼게요. 한식은 식이섬유와 단백질이 잘 어우러져 혈당을 서서히 올리는 식단입니다. 빵이나 시리얼은 당이 빠르게 흡수돼서 혈당이 급등하지만 한식은 천천히 올라가요. 그런데 잡곡 100% 밥은 오히려 소화가 어려워 위에 부담을 줍니다. 쌀 50%에 보리, 귀리, 콩 등 50%로 밥을 짓고 반찬은 채소 위주로 덜 짜고 덜 기름지게 하세요. 김치도 너무 짜지 않은 걸로 드시고 국물은 국물 건더기는 건더기로 나눠서 드시면 나트륨 섭취를 줄일 수 있어요. 박철수 67세님은 흰쌀밥을 잡곡밥으로 바꾸고 반찬을 싱겁게 드셨는데 2달 만에 혈압도 떨어지고 혈당도 안정됐어요. 여러분은 어떤 밥 비율로 드시고 계신가요? 식사 후 습관도 중요합니다. 아침 식사 후 10분 햇살 걷기를 해보세요. 아침 햇살을 받으면 스트레스 호르몬이 줄고 혈당 조절 호르몬이 활성화됩니다. 또 비타민 D 합성도 되고요.
공복에 격한 운동은 금물이지만 식후 가벼운 산책이나 실내 스트레칭은 정말 좋습니다. 식사 후 10분 정도 햇살을 받으며 천천히 걸어보세요. 밖에 나가기 어렵다면 창가 근처에서 맨발로 움직이는 것도 좋습니다. 이영자 70세님은 매일 아침 식사 후 아파트 단지를 한 바퀴 도는데 15분 정도 걸리신대요. 그렇게 하고 나면 하루가 가볍게 시작된다고 하세요. 오늘 아침 햇살 아래 잠시 걸어보셨나요? 아침 식사량도 조절이 필요해요. 너무 많이 먹으면 혈당이 급등하고 너무 적게 먹으면 오전에 힘이 없어요. 적당한 양은 본인 주먹 크기 2개 반 정도입니다. 밥 한 공기에 반찬 2~3가지 국 한 그릇 이 정도면 충분해요. 과식하지 않으면서도 배고프지 않을 정도로 먹는 게 핵심입니다. 조명의 68세님은 평소 아침을 거르다가 조금씩 챙겨 드시기 시작했는데 처음에는 적응이 안 됐대요. 그런데 일주일 지나니까 몸이 아침 식사를 기다리게 되더래요. 그러면서 점심때 과식하는 습관도 사라지고 하루 종일 혈당이 안정됐다고 하십니다. 아침 식사량 어느 정도가 적당하다고 생각하세요? 간식도 신경 써야 합니다. 오전에 출출하면 견과류 한 줌이나 방울토마토 몇 개 정도가 좋아요. 과자나 빵은 혈당을 빠르게 올리니까 피하세요. 오후 간식으로는 사과 반쪽이나 배 한쪽 정도가 적당합니다. 과일도 너무 많이 먹으면 당 섭취가 많아지니까 하루 한두 번 적당량만 드세요. 한영숙 73세님은 오전 간식으로 아몬드 10개 정도 드시는데 이것만으로도 점심까지 배고프지 않고 혈당도 안정적이라고 하세요. 간식은 식사 사이에 혈당 급락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지만 너무 많이 먹으면 오히려 문제가 되니까 조절이 중요합니다. 간식 어떤 걸로 드시고 계세요? 이런 습관들이 쌓이면 혈당이 스스로 조절되는 힘을 되찾습니다. 약에만 의존하지 않고 생활 속에서 몸을 바꿔가는 거죠.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내용을 정리하면서 당장 실천할 수 있는 한 가지를 제안 드릴게요. 오늘 이야기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공복 혈당을 낮추는 방법은 굶는 것이 아니라 제때 먹고 제대로 쉬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게 있어요. 아침을 안 먹으면 칼로리가 적게 들어가니까 혈당이 낮아질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닙니다. 아침을 거르면 몸은 당을 만들기 위해 스트레스 호르몬을 더 많이 분비합니다. 그 결과 혈당은 오히려 올라가죠. 반대로 위에 부담 주지 않는 따뜻한 아침 한 끼를 챙기면 혈당은 천천히 오르면서 하루 종일 안정됩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잘못 관리했을 때 어떻게 될까요? 공복 혈당이 계속 높으면 혈관이 서서히 손상됩니다. 눈, 신장, 신경 이런 곳들이 먼저 영향을 받아요. 합병증이 생기면 그때부터는 관리가 훨씬 어려워집니다. 시력이 떨어지거나 발저림이 오거나 신장 기능이 약해지면 일상생활이 힘들어지죠. 반대로 제대로 관리했을 때는 어떨까요? 혈당이 안정되면 혈관이 건강해지고 심장 부담이 줄어듭니다. 피로감도 사라지고 활력이 생겨요. 식사 후에도 졸리지 않고 하루 종일 컨디션이 좋아집니다. 체중도 자연스럽게 조절되고요. 오늘 알려드린 3가지 꼭 기억하세요. 저녁 3시간 금식, 일정한 수면, 식후 10분 걷기, 이 3가지가 공복 혈당을 안정시키는 기본축입니다. 여기에 더해서 아침에는 위를 보호하고 혈당을 천천히 올려주는 마 음료나 연두부 식사로 시작해보세요. 이 작은 습관이 몸을 바꿉니다. 오늘부터 딱 일주일만 실천해보세요. 몸이 먼저 반응할 겁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개운한 느낌, 식사 후에도 졸리지 않은 느낌, 하루 종일 안정된 컨디션, 이런 변화들을 직접 느끼실 거예요. 제가 만난 분들 대부분이 일주일만 해보고 이거다 싶어서 계속 하시더라고요. 당장 오늘부터 할 수 있는 단 하나를 제안한다면 이겁니다. 내일 아침 따뜻한 마 음료나 연두부 한 컵으로 시작해보세요. 그리고 식후 10분만 걸어보세요. 이것만 해도 내일 아침 혈당이 오늘과 다를 겁니다. 어렵지 않죠? 지금 당장 마나 연두부를 장보기 목록에 적어두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밤마다 혈당을 올리는 의외의 습관에 대해 자세히 다뤄드릴 예정입니다. 저녁 시간대의 작은 습관들이 아침 혈당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구체적으로 보여드릴게요. 특히 텔레비전 보면서 하는 습관들, 자기 전 스마트폰 사용, 이런 것들이 혈당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가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몸 전체를 바꾸는 시작이 됩니다.
오늘 배운 내용 중에 가장 먼저 실천해보고 싶은 게 뭔지 댓글로 나눠주세요. 함께 응원하고 격려하면서 건강한 습관을 만들어가요.